안녕하십니까. 엘송건축사사무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를 가지고 대지 분석의 합격권에 들기 위한 점수를 맞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분속전형 현황도. 이거 왜 주어지는 걸까요? 분속전형 현황도를 이용해서 문제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약간 맛보기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 이번에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현황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문제를 풀 때 명심하셔야 되는 건 축척이 없어요. 그죠? 축척이 없으므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안 작성 용지. 답안 작성 용지 있잖아요. 답안 작성 용지는 축척이 있죠. 여기서 좀 명확하게 그려놓으면 현황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현황도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그려놓는 거, 요거 하시기 전에 내가 현황도에다 트레이싱지 깔고 한번 해봐야겠다. 대충 한번 해봐야겠다. 즉 스케일 찍지 말고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서 한번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분속전형 현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해보고요. 물론 답안 작성 용지에 스케일 찍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만, 그래도 현황도가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작으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트레이싱지 깔고 하셔라. 현황도에다 직접 했다가는 내가 나중에 도면 작성할 때 섞여서 무슨 글씨인지 무슨 그림인지 어디에 수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셔라.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사용하셔라. 많이 사용하셔라. 그 다음에 평상시 공부할 때 최대한 트레이싱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시험장에 가서 최소한의 트레이싱지로 답안 작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즉 35점 만점에 내가 35점을 맞느냐, 30점을 맞느냐, 20점을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속전형 현황도를 이용하는 문제풀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4년 2회차 시험에선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에서 일단 가각으로 2m를 띄어야 되니까 2m 빼면 11m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7m, 5m, 4m 됐더니 16m가 나오네요. 단면 지지선 확인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11m라는 숫자는 뭐냐? 5m, 6m 이렇게 주차를 배열했을 때 나오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6m라는 숫자는 뭐냐? 5m 주차와 그 다음에 5m 주차가 만나고 6m 떨어졌을 때, 즉 5m, 6m, 5m 떨어졌을 때 16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m, 16m라는 숫자를 애울 것이냐? 아니죠. 계속 주차 계획을 공부하시다 보면 16m면 떨어지는 숫자인데 11m면 떨어지는 숫자인데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이거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꾸준히 훈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빗금을 쳐놨잖아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색깔 펜을 썼잖아요. 이것들도 중요하다. 자, 여기서 4m 확보를 했고, 내가 여기서 이쪽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1m 떨어져서 빨간 선. 자, 파란 선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파란 선은 뭘 뜻한다? 주차 이격선을 뜻한다. 빨간 선은 무엇을 뜻한다? 건물 이격선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들어갔으니까 7 플러스 1H 이퀄 8대이므로 지금 2대가 부족한데 핸디캡 퍼슨, 장애인 주차도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가 2.5m, 2.5m. 그러면 5m에 여기가 1m. 그래서 6m 딱 떨어진다. 요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5m. 내가 1 떨어져서 여기까지 얼마? 10m. 10m인데 여기서 5 뗐으니까 딱 떨어져서 여기 5다. 5m, 5m. 즉, 이 선에 그대로 걸린다. 요렇게. 이거 5m니까요. 그러면 여기 치수 나오고요. 여기 치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가 나오니까 내가 무엇을 그릴 수 있다? 정확한 건축 면적을 산정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레벨이 2m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4m 떨어진 도로 경계선에서 출발하는 1조 사선이 갈 것이다. 가중평균 수평면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다. 왜? GL이 0이므로. GL 0과 2의 가중평균점인 1이 뭐다? 1조 사선을 위한 가중평균 수평면이다. 기준선이다. 도면 작성 기준 1번에서 그리라고 한 선이 이 선이다. 내가 이 선만 찾았어도 기본 접수를 맞을 것이다. 현황도를 보면서 도면 작성 기준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미리 답을 해뒀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지 면적은 59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대지 면적은 앞에서 구했어요. 591로. 문제 조건에서 언제 나왔죠? 앞에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용도지역 1조건 나왔고 그 다음에 가각전제 나오니까 우리가 가로 35m, 세로 19m 해서 665인데요. 가각 떼고 그 다음에 소요폭 후퇴 해서 665에서요. 4 빼고 70 빼서 591 나왔거든요. 요때 미리 산출해 뒀다. 591을. 아시겠죠? 앞에서 미리 산출해 뒀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바로 답안 작성 용지 작성하기 전에 현황도에서 대지 면적이 출제돼서 출제된다. 대지 면적을 미리 산출할 수 있다. 자, 단면 형태 확인 후에 평면을 산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지 현황도에서 검사할 때는 스케일을 찍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일단 계산상으로 체크는 하지만 스케일 찍어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산출해 볼까요? 19m에서 5m 떨어져서 11m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m 떨어졌고요. 2.5m, 31.5m, 1m 떨어졌네요. 즉 31.5 곱하기 11 하면 346.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첫 번째 5 곱하기 6이고요. 3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5에 5고요. 25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와요? 6 곱하기 5네요. 그래서 5 곱하기 6 해서 30 나오고요. 그래서 346.5에서 30 빼고 25 빼고 30 뺐더니 4층은 261.5가 나오네요. 261.5는 뭐죠? 건축면적이죠. 즉 이거 비례는 2대 1이고요. 층고가 4m면 2m 떨어져야 되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현황도 가지고요. 이거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현황도에서는 도면 작성 용지를 활용해서 스케일 찍어가면서 하지만 일단은 현황도를 이용하면서 연관성 있게 풀어보는 훈련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층 4층 다음에 5층은요. 사선을 해왔더니 단면을 그려봤더니 1m만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 여기 4.5에서 1m, 7m에서 1m, 3m에서 1m, 즉 요렇게 잘리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4.5 곱하기 1은 4.5, 7 곱하기 1은 7,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해서 261.5에서 이것들을 뺐더니 247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검산해서 247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4.5 하면 261.5가 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계산을 하셔라. 항상 갔다가 왔다가 2번 검산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써서 확인하는 훈련 명심하셔라. 현황대에서 기본적인 작업만 했다면요. 답안 작성 용지에 내가 그려나가면서 스케일 찍어가면서 하는 것들은 검산의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2m, 7에서 2m, 3에서 2m 이랬더니 이거 다 더하니까 29가 나오고요. 247에서 29 빼면 218이 나오는데 이게 6층 면적이다. 그래서 6층 면적 218, 5층 면적 247, 4층 면적 261.5 3, 2, 1 면적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261.5 나왔고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591 미리 구해놨죠. 미리 구해놓은 거 대입해서 그 다음에 바로 44.24, 255.66 나오네요. 소수점 셋째 자리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반올림이면 답이 틀려질 거고요. 소수점이. 그 다음에 내림이면 뭐 내리는 거는 버리는 거나 똑같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지 면적 이거 틀리면 그냥 개요에서 점수는 아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대지 면적 틀리면 개요는 꽝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건축 면적이죠. 그죠?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황도에서 확인하기 좀 어렵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답안 작성 용지에 트레이싱지를 깔고 스케일 찍어가면서 정확하게 검사해서 해라. 그 다음에 단면을 먼저 그려봐라.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현황도에서 확인하기 힘들다. 스케일이 없으므로. 스케일이 있으면 현황도에서 확인이 되는데 스케일 없으니까 현황도에서 확인하기 힘들다. 즉 200분의 1 스케일로 하면은 아무래도 답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스케일 찍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스케일 찍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단면하고 그 다음에 평면해라.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면하고 그 다음에 평면해라. 그 다음에 스케일 찍어가면서 검산해라. 가장 중요한 면적은 뭐다? 대지 면적이다. 개요에서 대지 면적 틀리면 꽝이다. 그 다음 중요한 면적 뭐다? 건축 면적이다.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건축 면적,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1층부터 4층까지는 완벽하게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강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석 조닝, 현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뭐와 같이 연계해라? 어떻게 연계해라? 답안 작성 용지에 트레이싱지를 깔고 찍어가면서 검산해라. 아시겠죠? 요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적용하시고 내 몸에 익힐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이런 수험생들이 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요, 2024년 이외에 대지 분석과 대지 주차 문제를 가지고 분석 조닝, 현황도를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헷갈리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자기가 문제지를 요소에 이용하면서 철저하게 써라. 그 다음에 축척이 없다면 어떻게 해라? 개략적인 계획만 하고 답안 작성 용지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드렸던 거,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내가 건축 영역과 그 다음에 건축 불가 영역을 확실하게 표현하라. 이런 것들 강조드립니다. 자, 강조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요, 다음 강좌, 5번째 강좌죠. 분석 조닝, 답안 작성에도 순서가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강좌를 기다리며
엘송 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